왜 우리 가족이 바뀌었을까요? 어머니 아버지가 사랑이 더 많아지고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좀 더 풍요로워지고 뭔가 하는 말들이 더 따뜻해지고 왜 이렇게 달라지셨죠? 자, 60페이지 보면은 윌리엄 블레이크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렇게 보이는 것은 그것을 그렇다고 여기는 사람들에게는 그러하다. 그는 단지 영원한 진리를 반복하고 있을 뿐이다. 자, 뭐라고요? 그렇게 보이는 것은 그것을 그렇다고 여기는 사람들에게 그러하다고요. 네가 믿는 대로 살 거다 이거예요. 원래 인생은 어려운 거예요 하면은 그게 사실입니다. 맞아요. 인생은 어려운 거예요. 당신의 인생에서는. 왜? 당신이 인생이 어렵다고 믿고 있으니까요. 그죠? 돈 버는 거 원래 어려운 거예요. 맞아요. 돈 버는 건 어려운 일이에요. 당신의 인생에서는. 왜? 당신이 여러 가지 이유를 들면서 철석같이 믿고 있으니까요. 연애는 원래 어려운 거예요. 맞아요. 당신의 인생에서는. 당신이 그렇게 믿고 있으니까. 마음고문 원래 어려운 거예요. 맞아요. 당신이 그렇게 믿고 있으니까. 뭐라고요? 그렇게 보이는 것은 그것을 그렇다고 여기는 사람들에게 그러하다. 되게 중요한 진리인데. 자, 다른 사람과의 특정 관계는 그 사람에 대한 당신의 전제에 영향을 미치며 그래서 당신이 보고자 하는 것을 그 사람에게서 보게 만듭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에 대한 당신의 견해를 바꿀 수 있다는 이야기는 당신이 그 사람에 대해 갖고 있는 현재의 믿음이 절대적인 진실이 아니라 상대적인 진실에 불과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데,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사람들이랑 맺는 관계 있잖아요. 우리 엄마 아빠는 어떻고, 내 남자친구 여자친구는 어떻고, 내 멘토는 어떻고, 내가 아는 지인 누구는 어떻고, 내 친구는 어떻고, 그런 이제 여러분들의 관념, 여러분들의 믿음이 그 관계를 결정짓는다는 얘기를 한 겁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에서 뭐 전제에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해서 표현이 달라지면 괜히 다른 말 같잖아요. 똑같은 말입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는지가 여러분들이 그 관계를 결정짓는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우리 아버지는 엄하고 맨날 날 미워하고 나한테 잔소리만 하는 분이야 라고 여러분들이 믿고 있으면은 그 여러분들의 믿음의 증거를 아버지가 보여줄 것이다 라는 거예요. 나 우리 엄마는 맨날 나한테 잔소리하고 나 엄마 싫어! 그러면은 엄마를 내가 미워할 수 있는 그런 사건이 보여질 것이다. 네 마음이 공명해서 내가 그 관계를 결정짓는 것이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는 내 생각이다 라는 거예요. 이거 받아들여지세요? 그럴 수 있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받아들이는 거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게 뭔 소리야, 그 사람은 원래 나쁜 사람인데 내가 그렇게 봐서 나쁜 사람이라는 거야 뭐야 하면서 헷갈릴 수 있거든요. 좀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인데, 제가 왜냐면 이런 얘기하면 패밀리들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중간에 누가 너무 믿고 싫어해 했을 때 당연히 이제 현실적인 조언도 해주지만 더 원론적이고 근원적으로 들어가서는 내가 그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을 바꿔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에서 사람들이 되게 어려워하거나 그 부분을 머리로 이해해도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부분들이 되게 많아요. 자, 이거는 예시가 있어요. 예시를 같이 볼게요. 실제 사례입니다. 자, 한 의상 디자이너가 어느 날 저에게 유명한 연극 제작자와 일을 하면서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녀는 그 제작자가 자신이 만든 최고의 작품을 부당하게 비판하고 거부했으며 종종 그녀에게 의도적으로 무례하고 불공평하게 대한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를 듣자마자 저는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그녀가 그 사람의 행동이 무례하고 부당하다고 느낀다면 부족한 것은 바로 그녀 자신이며 태도를 새롭게 바꾸어야 할 사람은 그 제작자가 아니라 그녀 자신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죠. 어떤 사람이 저한테 평가를 했는데 그 사람 너무 별로야 라고 말을 했는데 갑자기 내빌이 그런 거죠.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네가 문제야. 네 태도를 바꿔야 돼 라고 한 거니까 되게 어떻게 보면 비난받는 것 같고 뭐지? 할 수 있는 건데 그렇게 말을 한 겁니다. 자, 저는 그녀에게 전제 법칙이 가진 힘과 그것을 적용하는 것은 오직 경험을 통해서만 알 수 있다고 했으며, 그녀가 원하는 대로 상황이 이미 그렇게 되었다고 전제를 해야만 원하는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했습니다. 고영주의 행동은 그녀가 그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그냥 단순히 드러낼 뿐이었습니다. 자, 저는 그녀가 마음속에서 비판과 비난으로 가득 찬 고영주와의 대화를 나누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그녀가 마음속으로 그 제작자와 다투고 있었음은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은 타인의 행동들은 우리가 비밀리에 속삭이는 것들을 되돌려줄 뿐이기 때문입니다. 되게 중요한 얘기가 많이 나와요 여기. 저는 그녀에게 마음속으로 그와 대화를 나눴는지, 그리고 대화를 했다면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물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극장으로 출근하는 길에 그의 면전에는 직접 하지 못할 말들을 마음속으로 막 쏟아부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그녀가 마음속으로 말다툼한 강도와 빈도에 맞춰서 자동적으로 그녀에 대한 고영주의 행동도 확고해졌던 것입니다. 그녀는 사람들 모두가 마음속으로 대화를 계속해서 한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자, 안타깝게도 이런 내면의 대화 대부분은 언쟁과 다툼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대화를 나누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행복한 사람은 거의 없으며 감정의 강도가 높을수록 마음속에서 창조한 불쾌한 사건으로 빠르게 이끌려 위와 같은 사건을 겪게 됩니다. 그녀는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깨달았을 때 자신의 태도를 바꿔서 자신의 직업이 매우 만족스럽고 제작자와의 관계가 행복해졌다는 것을 전제해서 이 법칙에 충실하게 살겠다고 동의했습니다. 이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그녀는 잠자기 전과 출근하는 시간 그리고 낮 시간에도 시간을 내어서 고영주가 그녀에게 멋진 디자인을 축하해주고 그녀도 칭찬과 친절에 대해서 감사하는 상상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다행히도 그녀는 자신의 태도가 자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의 원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태도가 자신의 삶에 펼쳐지는 모든 것들의 원인임을 깨달았다. 자, 이렇게 고영주를 바라보는 시선을 바꿨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고영주의 행동이 기적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언제나 그녀가 전제했던 것만을 메아리 쳐주고 있던 그의 태도는 이제 그녀의 바뀐 생각을 반영해주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한 것은 상상의 힘을 이용한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끈끈질긴 상상이 그의 행동에 영향을 주었고 그녀를 향한 그의 태도를 결정지었습니다. 통제된 상상력이라는 날개와 소망이라는 여권을 가지고 그녀는 미리 정한 미래를 경험하는 여행을 했습니다. 이 부분 들으면 어떻습니까? 이 부분 공감되시나요? 어떻게 잘 받아들여지나요?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관계에서 문제가 생길 때 상대방한테 책임을 전가합니다. 저 사람이 문제야. 저 사람이 원래 이상해서 그래. 저 사람이 날 미워하는 게 확실해. 저 사람 뭔가 말 싸가지 없지 않아? 저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니까 어쩔 수 없어. 내가 욕하는 게 당연하고 내가 미워하는 게 당연해 라고 생각을 한다 이거죠. 그래서 재밌는 게 우리가 싫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사실 우리도 모르게 그 사람을 비난하고 있어요. 그죠? 아, 그때 그렇게 한 거 그 사람이 잘못한 거야. 짜증나. 그게 근데 반복되다 보면 어느 순간 욕으로 바뀔 때도 있어요. 진짜 재수없어. 꺼져버렸으면 좋겠어. 망했으면 좋겠어. 막 온갖 욕을 해요. 근데 재밌는 거는 마음속 대화도 현실이 되더라라는 겁니다. 내가 대했던 대로 돌아온다. 만약에 근데 안 만나는 사람한테 그렇게 한다고 하면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돌아올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내 삶에서 그렇게 돌아올 수도 있고 어쨌든 나쁜 걸 내보내고 있는 거기 때문에 나쁘게 돌아옵니다. 나쁜 걸 내보내고 있으니까 나쁜 게 돌아온다. 이게 이치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쁜 걸 내보내고 있으니 나쁜 게 돌아오더라. 재밌는 게 이런 내면의 대화를 바꾸면 어떻게 되냐면은 내 내면의 대화가 좋은 거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나쁜 얘기의 빈도가 줄면 줄수록 나한테 나쁜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들의 빈도가 줄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잖아요. 나쁜 이야기를 안 하는데 난 누군가 볼 때 나쁘게 안 보는데 그러면은 나한테 나쁘게 말할 사람들 혹은 나랑 안 맞는 사람들은 내 삶에서 점점 없어지겠죠. 재밌게 진짜 그렇게 됩니다. 점점점 나한테 뭐라고 하는 사람들, 날 미워하거나 싫어하는 사람들, 나랑 안 맞는 사람들, 그 사람들 내가 미워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없어지는 경우들이 있고 오히려 저기 뭔가 마음이 잘 맞고 좋은 이야기, 좋은 마음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점점점 옆에 남아요. 왜냐면은 나도 그들을 좋게 보고 그들도 나를 좋게 보니까 그들이 나를 불편하게 보든가 제가 그들을 불편하게 보든가 그러면은 뭔가 관계가 서로 불편하니까 뭔가 좀 끊어지는데 서로 편하게 보면 계속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서로 편하게 보는 사람들만 남죠. 저는 항상 사람들을 좋아해요. 강아지처럼. 근데 모든 사람이 저를 좋아하진 않죠. 저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재수없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그런 사람들 희한하게 저랑 인연이 오래 이어지진 않는 것 같아요. 뭐 어떻게든 올해는 못 보는 것 같아요. 어떻게든 그들이 틀렸다고 생각하진 않는데 어쨌든 간에 저랑 마음이 맞는 사람들과 계속해서 관계를 또 이어나가고 같이 성장하고 삶을 꾸려나가니까 더 행복해진단 말이에요. 이게 되게 중요한 이치인 거예요. 제가 그 상명제 처음에 들어갔을 때 집주인분이랑 약간 트러블이 있었잖아요. 왜냐면은 그 집이 하자가 되게 많은 집이었는데 자꾸 안 고쳐주려고 하니까 기분 나빠갖고 어느샌가 마음으로 막 욕을 하고 있던 거예요. 진짜 재수없다고 막 어떻게 이렇게 세입자한테 이렇게까지 홀대하고 이렇게까지 집에 대한 책임감이 없고 뭐 어쩌고저쩌고 막 그랬던 거예요. 아니 근데 어쨌든 간에 저는 거기 살아야 되는 사람이고 한 번씩 어쨌든 간에 이렇게 도움을 요청할 때가 있고 여기 집에 문제가 있으면 말을 해야 되는데 그럼 되게 불편해지잖아요 관계가. 그죠? 그랬는데 그때 이제 제가 책을 볼 때였는데 타부티였나 뭔가 볼 때였는데 그때 이제 거기에서 똑같은 내용이 나왔어요. 똑같은 내용, 비슷한 내용. 내가 사람들을 바라보는 그 마음과 내가 마음속으로 하는 이야기들이 현실이 된다 라는 이야기를 받고 제 마음을 돌아봤죠. 내가 집주인을 너무 원망하고 미워하는 것 같은데 이런 마음이면은 나 같아도 해주기 싫겠다. 이게 되게 세상이 묘한 게 그 사람이 나한테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그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몰라도 어쨌든 간 이 사람이 나를 미워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미워하고 있는지 몰라도 괜히 이 사람한테 뭔가 잘해주기 싫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대부분이 그 사람이 날 미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이상하게 마음이 안 가. 근데 막 자꾸 뭔가 주고 싶고 퍼주고 싶어. 그럼 그 사람 마음이 느껴져서 그래요. 그 사람이 나를 되게 좋은 사람으로 바라보면은 그 사람 마음의 공명에서 나도 자꾸 주게 되잖아요. 맞잖아요. 이거는 그 사람 마음의 공명인 거예요. 마음의 공명. 여러분 마음의 공명이라고. 세상을 펼쳐내는 거는 내 마음의 공명이지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이 나쁜 사람이다? 그건
그거 그렇지 않아요. 왜냐면은 제가 100명한테 좋은 사람이어도 한 명한테 나쁜 사람일 수 있어요. 왜냐면은 저를 되게 나쁘게 생각하고 나쁘게 뭐 사기꾼을 보는 사람한테는 왜냐면 그 믿음이 되게 공고하다면은 그 믿음대로 보이겠죠. 본인 눈에는. 다른 사람 눈에는 그렇게 안 보여도 본인 눈에는 그렇게 보이겠죠. 그리고 본인한테는 그게 사실이겠죠. 왜냐면 믿음이 그러하니. 그러면은 저랑 멀어지겠죠. 내 마음이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저 사람이 문제야 항상 이렇게 보잖아요. 저도 그랬거든요. 이 사람이 문제고 저 사람이 문제고 이 사람이 문제고 제가 집주인한테도 집주인이 문제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마음을 교정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제가 한 건 딱 하나예요. 이 사람 굉장히 좋은 사람이야. 바꾸는데 좀 시간이 걸렸죠. 왜냐면은 이미 벌어진 일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저한테 했던 행동들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그건 되게 나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니까 제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는 뭔가 별로라고 생각했던 거죠. 근데 그런 시선을 바꿔서 좋게 생각하려고 했던 거예요. 이 사람도 갑자기 이렇게 이거저거 해달라고 하면은 그럴 수 있지. 당황할 수 있지.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어쨌든 그 어떤 몇 마디 이야기를 듣고 나도 이렇게 이분을 나쁘게 생각하니까 이게 점점 좀 악화되는 것 같다. 그러니까 좀 시선을 바꾸고 좋게 바라보자. 이분도 좋은 분일 거야. 내 마음 헤아려 줄 거고 내가 이렇게 나쁘게 보지 않고 또 좋게 바라보면은 또 좋게 해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고 그거를 이제 그 생각을 쭉 이어나갔죠. 그래서 그 분이 집을 좀 잘 고쳐주시고 막 해결해 주시고 뭐 좋게 말해 주시고 연락도 잘 되고 그런 모습들 그리면서 관계를 잘 맺고 다른 데로 이사 갈 때까지 잘 지내는 모습들을 마음속에서 그린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이제 며칠인가 하고 나서 그분한테 먼저 연락이 왔다고 했잖아요. 제가 그때 방송에서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분한테 먼저 연락이 왔고 갑자기 다 고쳐준다고 자기가 뜬금없이. 그래서 다 고쳐주시고 뭐 문도 새 거로 바꿔주시고 이게 싹 다 고쳐주고 갔거든요. 뭐 물론 제가 생각했던 완벽한 모습까지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한 70~80% 정도 제가 생각한 모습 그대로 다 해주고 가셨어요. 근데 제가 한 거는 마음의 시선을 바꾼 거, 믿음을 바꾼 거 하나였거든요. 사람을 바라보는 마음. 내가 어떻게 바라보는지 그게 되게 중요해요. 그게 생각으로 바꾸려고 하면 마음속 깊이 와닿지 않은데 시선을 바꿀 때 생각을 깊이 받아들일 수 있는 팁이 있을까요? 그냥 생각으로는 가능한데 마음속 깊이 바꾸는 게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바로 단순하게 반복입니다. 반복. 내가 원하는 이미지로 계속 보다 보면은 그게 받아들여지는 지점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예전에도 한번 얘기 드렸던 건데 우리가 오랫동안 관계를 맺은 사람이랑 이야기를 할 때는 그러니까 만약에 어머니랑 얘기를 할 때 예상되는 레파토리가 있잖아요. 내가 엄마한테 이렇게 말하면 엄마 나한테 이렇게 말을 하겠지라는 레파토리가 있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하면은 엄마는 나한테 벼락같이 화를 내면서 내 말을 다 전면을 부정할 거야 라는 정말 굳건한 믿음이 있더라고요. 엄마는 내 얘기를 안 들을 거야 라는 굳건한 믿음. 그리고 재밌는 거는 그런 믿음을 가진 채로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은 100% 제가 상상한, 그러니까 제가 마음속에서 그린 그 시뮬레이션 그대로 펼쳐져요. 제가 바라보는 대로. 근데 재밌는 거는 그 제 마음속 그 시뮬레이션을 계속 바꿔요. 언제까지? 그게 받아들여질 때까지 반복하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계속 반복하죠. 그럼 어느 순간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엄마가 이렇게 얘기할 거야. 그 이야기가 바뀌어요. 처음에는 거부감이 너무 심해. 에이 그럴 리가 없어. 엄마가 나한테 이렇게 말할 리가 없어. 거부감이 너무 심해. 하지만 반복해서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얘기하다 보면은 내 마음속에서도 엄마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받아들여지는 순간이 있어요. 그러면은 재밌는 거는 그렇게 마음속 이야기가 바뀐 다음에 이야기를 하면은 엄마의 반응이 달라요. 다른 사람처럼.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패밀리들이 수업을 하면서 제일 많이 하는 이야기가 충카님 제가 마음 공부를 했는데 왜 우리 가족이 바뀌었을까요? 저희 가족이 바뀌었어요. 어머니 아버지가 사랑이 더 많아지고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좀 더 풍요로워지고 뭔가 하는 말들이 더 따뜻해지고 왜 이렇게 달라지셨죠? 엄마 아빠를 대상으로 직접적으로 뭔가를 하진 않았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마음이 정말로 진짜로 교정이 되면은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나 말도 좀 달라져요. 특히나 가족들이라고 하면은 나랑 정말 직접적으로 많이 연결되어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죠? 당연히 가족이 피를 나눴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내 마음이 바뀌었을 때 가장 빠르게 뭔가 변화를 보여주는 분들이기도 해요. 근데 가장 오래 걸리기도 하고. 왜냐면은 내 깊은 무의식이랑 연결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정말로 많이 바뀌기 전까지 또 금방 돌아오기도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죠?